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사업부 강사 박가혜 FA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주제는 고객 니즈를 활용한 연금 판매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내용을 공유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려고 해요. 긴장이 돼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 단기납 종신으로 제가 세일즈 판매 노하우를 또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저희 친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야, 왜 네가 유튜브에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무슨 알고리즘으로 그걸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니 왜 못생기게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느냐. 그러면서 너무 돼지같이 나온다. 이러면서 다음번에 혹시 하게 되면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예쁘게 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크게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지난달에 넣었던 이제 보험 내용을, 계약 내용을 공유를 하고요. 그 스토리를 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 환기를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달에, 일단 생명보험으로 두 가지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생명, 이제 단기납 종신이에요. 하나생명. 근데 이거는 월 보험료가 10만원짜리였습니다. 10만원짜리고, 그리고 5년 납, 5년 거치 상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한 거는 KB 라이프의 연금입니다. 연금보험. 그리고 이 보험은 월 보험료가 이제 15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150만원. 그리고 5년 납, 5년 거치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넣었는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A라고 할까요? A 언니와 B 언니, 아는 언니들이에요. 이 언니 두 분과 3월 초에 강원도로 2박 3일 놀러를 갔습니다. 자, 강원도로 놀러를 갔어요. 강원도에 가면서 사실 제가 그때 몸도 안 좋고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성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 겸 비즈니스 겸 놀러 겸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서 신나게 놀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친해지면서 단순히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들의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분들의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DB 교육에서도 교육을 받았듯이 당장 주민등록 번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보험료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앞으로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잘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성향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보나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객님들과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해지고 하면 또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보험을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뭐라도 하나 넣을 줄 마음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A 언니 같은 경우는 성향이 저랑 되게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자, 그러지 못한 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러지 못한 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금이 되게 필요한데, 자, A 언니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실 돈 10만 원 뭐 하루 쓰고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잘 못 모으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넣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보험은 다 잘 준비가 돼 있었고, 이분 또 연금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도 이걸 10만원짜리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나 저나 둘 다 돈을 좀 못 모으는 성향이지 않냐. 소비의 여왕 인정합니까? 인정한대요. 그리고 이제 돈 1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그렇다면 언니 5년만 10만원씩 넣고 나중에 5년 거치하면 비과세에다가 이제 10년 뒤에 72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10만원 뭐 나가는 거 티도 안 나지만 10년 뒤에 720만원이 생기면 꽤 좋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오로라를 보러 갈까 어쩔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아서 여행을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니가 그래? 해서 흔쾌히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B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보험 150만 원이나 넣었는데 이분은 남편분이 의사예요. 그리고 언니도 일을 해요. 여력이 돼요. 그리고 이 언니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언니가 사실 5년 안에 암 진단이 있었어요. 암 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 진단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5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납 종신을 사실 넣으면 우리는 좋은데 단기납 종신이 인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도 넣고 싶어 했고 뭐라도 넣고 싶어 했고 저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게 다 안 되고 다행히 마침 KB라이프에서 연금보험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납 종신은 주로 거의 120% 5년 납했을 때 120% 내외거든요. 환급률이. 근데 연금보험이 무려 130%로 나온 거예요. 5년 납 5년 거치가 130%. 근데 언니가 연금이다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이니까 5년 이내 암 내역이 있어도 이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막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보장 분석도 해드리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언니 제가 130% 진짜 거의 없다. 이게 반짝 나온 것 같다. 이번 달에 이제 KB라이프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금보험인데 너무 환급률이 좋은데다가 5년 납 5년 거치했을 때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비과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설명 많이 해줬어요. 비과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는 분들은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니가 이제 보통 은행 같은 데 넣어 놓으면은 1년씩 뭐 적금을 넣든 이렇게 했을 때 15.4% 이다소득세 떼이면서 바로 세금 신고가 들어가면서 내 재산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과세고 목돈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150만 원씩 한도인데 150만 원을 넣으면 원금이 9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만 거치하면 2,700이 붙습니다. 이자로. 그렇죠. 2,700만 원이 붙어서 1억 1,700이 돼요. 1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1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직 이제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할 때니까 150만 원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분이셔서 이거를 비과세를 잘 어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이란 게 많으면 좀 분산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연금은 뭐 좋은 나중에 이제 목돈 마련할 때나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좀 하셨고 처음에 100만 원 할지 150만 원 할지 고민하셨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비과세 때문에 15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험으로 넣어 놓으면 그런 것에서도 좀 안전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잠깐 언급해 드릴 내용은 이 상품이 연금이다 보니까 단기납 종신보다 시책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KB라이프 8만 원 이상을 이제 건강보험을 넣으면 시책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8만 원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면서 알게 된 게 KB라이프가 암진단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저 이제 67세 건강체예요. 67세 건강체 여자분인데 암진단금 2천만 원에 월 보험료 23,900원이에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특정암, 남녀 특정암 따로 빠지는데 특정암 따로 1,500만 원 주는데 3,000원이에요. 보험료가. 그래서 암진단금 2천만 원에 특정암 1,500만 원을 해도 26,000원, 7,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67세 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KB라이프 암진단금도 되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습니다. 1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 들어갈 건데 2부는 연금 판매를 위한 고객의 니즈 환기예요.
고객님이 필요성을 느껴야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게 할 거냐. 그래서 크게 제가 3가지의 카테고리를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자, 몇 가지? 3가지. 또 안 하면 서운한 3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유병장수 시대예요. 그렇죠? 네, 유병장수. 근데 이게 좀 슬픈 말이에요. 병을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유병장수 시대라는 거를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고쳐 쓰면서 골골백세 막 살아야 되는데 이 유병장수 시대에 대한 대비 결국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금을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3가지로 마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앞필이에요. 일단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죠?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네,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이걸로도 부족하면 하기 때문에, 네, 그쵸. 개인연금. 역시 본부장님 최고예요. 개인연금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대부분 일단 평균적으로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잡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충분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은퇴 후에. 우리가 오래 살고 매달 나가는 돈은 많고. 근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왔어요. 일단 50세 기준으로 만약에 10년 동안 60세까지 10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연금 보험을 만약에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65세까지 거치를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우리 최저 보증 이율 있잖아요. 최저 보증 이율을 만약에 좀 크게 8%로 잡았다. 그렇게 하면 65세부터 종신까지 보험료가 80에서 8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요렇게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도 8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0세 기준으로 이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유병장수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니즈 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모자라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죠. 로봇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합니다. AI. 네. AI.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요. 빠르면 10년 안에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해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지고 이제 로봇이 다 대체하고 AI가 대체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되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그렇고 뭐 지금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아틀란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봇에 대한 기술도 되게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리고 뭐 화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반도체 기술 로봇.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면적 대비 로봇 활용이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습득하는 나라인데, 그럼 AI 시대에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10년 후의 삶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AI가 다 하기 전에,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기 전에 10년 동안 잘 돈을 모으고 잘 불리고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한 자와 안 한 자는 나중에 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니즈 환기를 또 제가 해드리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또 환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 비슷한 맥락인데, 자, 이제 문명 이래 최초로 자녀를 복양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해요. 자녀 복양.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녀가 어른을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로봇이 돈을 벌어다 주고, AI가 돈을 벌어다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잘 돼 있거든요. 그럼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벌어요,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 기본급을 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시대인데 기본급을 줘요. 그러면 기본급으로 살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일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기본급만 받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너무 풍족하고 풍요로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재원 마련이 필수인 시대가 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할수록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 언니 같은 경우도 왜 1억을 넣게 됐냐. 아들이 20살이에요. 지금 아들이 20살이건 아들 하나 있어요. 20살인데 이제 그런 정보도 빨리 파악해야 되죠. 10년 뒤에 30살이 되죠. 그러면은 결혼 정년기가 되죠. 그때 1억이라는 목돈을 마련했을 때 아들한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결혼 자금으로는 1억까지 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필도 하니까 고민 없이 거의 가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고객 니즈를 활용한 연금 판매 노하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꼭 해보고 싶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막 니즈 환기를 하기 위해 막 겁만 주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서 컨설팅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자, 이런 멘트를 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가희였습니다.